안녕하세요. 팔기 조용호입니다. 야구, 야구 선수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다가 ISTM과 SD에 관한 논문 두 가지를 리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빈 라우드너라는 사람이 2014년 논문이고요. 대학 야구 선수의 어깨 후방 가동 범위 개선을 위한 ISTM의 효과입니다. 오버헤드 동작의 감속 단계에서 후방 어깨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힘으로 GHR은 제한은 일반적입니다. IST는 효과는 입증되었지만 후면 어깨의 단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35명의 무증상 대학 선수들을 두 그룹으로 배정했습니다. 17명은 사전 사후 GH 수평 내전, 내외전 측정 사이에 IASTM을 적용했고 18명은 대조군이었습니다. 야구 선수들은 어깨 구조의 반복적인 신장성 과부하가 가해지고 단단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다양한 어깨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요거는 논문이 나중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체크해놨어요. 그리고 ISTM의 효과는 본 연구의 목적이고 무증상 대상자의 개선을 확인하는 게 목적입니다. 대상자 ISTM과 대조군의 나이와 키와 몸무게입니다. 수평 내전과 내외전 ROM 측정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요. 사이에 ISTM을 처치하고 사전 사후 테스트 사이의 시간은 90초 정도 걸렸습니다. IST는 처치 방법이고 40초간 실시했습니다. 표 2와 3은 이제 대조군과 비교하여 상당한 개선이 생겼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이렇게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표를 나타냈고요. 이전에도 슬리퍼 스트레칭과 같은 기술의 급성 효과에 대해서는 입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ROM 손실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적용을 통해 ISTM이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여 치료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개선이 될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장기간의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논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 논문으로 쫓겠고요. 두 번째는 전직이 관련해서 성지 부상을 입은 고교 야구 선수의 SD에 관한데 디스키네시스가 아니라 디스펑션, 스캐플라 디스펑션에 대한 논문입니다. 고교 야구 선수 246명을 대상으로 시즌 전 SD 유무를 파악했습니다. 또 시즌 동안 부상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던지기 관련 성지 부상은 야구 선수들에게 발생하는 부상의 절반 이상이며 중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논문들이 많이 참고할 만한 논문들이 많아서 찾아보려고 체크했습니다. 던지기 관련 부상 요인이 다양하지만 SD가 기여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SD가 상지 부상의 위험 증거와 연관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가자는 정갑 기능 장애 평가를 받은 후에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매주 부상을 관찰했습니다. SDT 완료 후에 2명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비디오를 검토하고 토론하여 합의를 얻었습니다. SDT를 실행하고 있고요. 는 대상자의 나이와 키 같은 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시즌 동안 12건의 부상이 보고되었습니다. 표 3에 나타나듯이 SD와 정상적인 감각을 가진 참가자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표 3은 이렇게 미묘한 차이와 미묘한 SD가 있고 어, 분명한 SD가 있어도 노멀한 사람과 부상에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견갑골 기능장애가 있는 참가자들이 던지기와 관련된 어깨와 팔꿈치 부상의 위험이 크게 높지는 않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상의 종류를 나타낸 표고요. SD는 단면 연구에서 다양한 던지기 부상과 관련이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통증이나 부상 후에 SD가 확인되었지만 SD가 통증이나 부상에 앞서 나타난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시즌 전 1회만의 검사로는 견갑 움직임의 잠재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는 없었다고 이 연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에서는 견갑골의 움직임 패턴이 시즌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측정을 한 번만 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 확인된 유연성, 상완골 스트렝스, 실제 게임의 참여 요인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부상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SD 이외의 요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SD를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부상 위험을 더 잘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새로 발표되고 있고 향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은 시즌 동안의 SD가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견갑골 움직임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어깨 및 팔꿈치 증상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시즌 중간에도 검사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검사하고 나중에 부상자와 대비를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봐도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시즌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논문으로 보기는 했지만 약간 좀 무리가 있는 논문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